네,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시청하실 것 같은데, 어, 이 중간고사 문제를 혹시나 뭐 잘 못 푸셨더라도, 또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하고, 그죠? 내가 안다는 거하고 또 테스트하는 것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작은 일들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 조그만 일들도 신경을 써야 이제 큰 일도 잘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어, 또 배울 내용들이 앞으로 많기 때문에, 너무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손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 이제 천천히 한 걸음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사실 이제 변수가 여러 개짜리인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고 미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는 변수가 이제 두 개 이상의 이제 그 함수를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목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g equal fxy라고 하는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들을 좀 봤습니다. 종류도 보고 얘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그래프는 이제 항상 뭐가 됐어요? 이거를 이제 공면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여기 뭐 도메 정의역이 있으면, 그죠? 여기가 정의역이 있으면 여기에 x, y 점에 대해서 요 z 높이가 f x, y로 주어지는 이러한 점들 x, y, z를 다 모으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요? 이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의 형식적인 정의는 이제 x, y, z고요. x, y는 물론 D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Z 이퀄 fxy다. 이렇게 집합기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이것의 우리가 이 주어진 함수와 그래프를 일치시키는 이러한 그 이것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우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이제 편도함수의 이제 형식적인 정의는 뭐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편도함수가 가지는 어떤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제 일변수에서 변수가 여러 개로 올라오면서 많이 좀 달라졌다는 걸 강조를 했었고, 그것을 크게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극한을 취할 때 뭐예요? x에서 y로 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그 연속이라든지 극한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다변수 함수의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고, 또 반면에 그 다변수 함수의 연속이라는 말은, 그죠? 어, 일변수 함수가 연속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그 x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도 결과가 이제 일정하다, 그것의 차이가, 결과값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미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에서 y로 가는 모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목함수를 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변수 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제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뭐 x에서 y에서 x, y가 x0, y0란 점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그죠? fxy 빼기 fx0 y0 나누기 x 빼기 x, y 빼기 x0 y0 자 이렇게 할 건가요? 네? 문제가 어떤 걸, 이 표현에서 가장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예. 그쵸. 예, 분모가 지금 x, y 빼기 x0, y0, 이게 이게 값인가요? 이거 벡터죠?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어떤 숫자죠. 그죠? 수예요. 수를 벡터로 나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점들에 대한 어떤 점이 점으로 다가간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벡터의 이것의 차이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조금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요것의 벡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때 요렇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봤지만 이것의 극한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x에서 여기 이 점에서 그죠? 이 점에서 이 x, y가 x0, y0로 다가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것에 대한 극한이 존재한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얘기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너무 스트롱한 컨디션일 수 있어요. 미분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을 대체할 만한 이제 기본적으로 축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됐으니까 그죠? 각각의 축에 대한 어떤 미분 이런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게 될 거고요.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뭐 미분이 0이면은 뭐 극대와 극소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기본적인 어떤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의 f''에 대해서 여기서 일변수 함수인 경우인데 여기서 일변수 함수 fx''에 대해서 그죠? 이것의 다변수 함수의 관점에서는 다변수 함수인 경우에는 그죠? f'에 대한 이것이 f의 미분에 대해서 아까 다변수 함수의 그 미분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각각의 편미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만 편미분. 네, 그래서 편미분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편미분은 이제 뭐 말 그대로 fx, f sub x, f sub y 이렇게 혹은 파샬 f, 파샬 x, 파샬 f, 파샬 y 이렇게 두 가지 기호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 파샬의 기호에 해당하는 이것을 이제 파샬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을 파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파샬 F라고 부르고요. 파샬 F, 예, 이것을 파샬 F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편미분은 형식적인 정의를 우선 볼까요? 형식적 정의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위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형식적, 그러니까 이 편미분이 가지는 가치, 이 편미분의 어떤 그 가치는 가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역할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역할은 뭐예요? 일변수 함수에서의 일변수 함수에서는 이 미분에 해당한다. 이 미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편미분이 여기서는 미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명칭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f 프라임이 0인 함수는 뭐였어요? 이게 어떤 그 정의형에서 f 프라임이 0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상수함수잖아요. 그죠? 상수함수가 되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여기선 다변수 함수에서는 예를 들면 편미분이 다 0이다. 편미분이 둘 다 0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는 네, 상수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떤 일변수 함수에서의 어떤 미분과 관련된 이야기의 일종의 이제 뭐 여기서 미니맥스도 이제 미니멈 맥시멈도 얘기할 텐데 예를 들면은 f 프라임이 0이고 뭐 그 f 땡땡이 뭐예요? f 땡땡이 뭐 양수라면 양수라면 뭐야? 뭐 극대를 가진다, 극소를 가진다. 그 역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f 프라임이 fx, fy에 대응된다면 f 땡땡은 뭐에 대응될까요? f 땡땡은 이것의 fx와 fy의 편미분, 그러니까 f의 x를 한 번 더 편미분한 거, f의 y를 한 번 더 편미분한 거, 또 말고도 fx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러니까 요거를 또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한다는 것은 편미분을 우리가 준다는 거와 같은 얘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fx에 이거를 y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fy를 f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 네 가지가 f 더블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이제 어떤 그 미분을 생각하는 단지 이제 문제만 푼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다변수함수에서 미분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것에 이제 우리가 서브젝트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나가는 의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유나 비유라고 하듯이 우리가 국어를 할 때 은유나 비유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수학책을 들여다볼 때 단지 그것의 수식만 들여다봐서는 그것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힘듭니다만 수식이 함의하고 있는 그 각각의 기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볼의 어떤 그 의미나 가치를 이해한다면 수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 수식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관점, 뷰포인트,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건 필로소피라고도 하고요.
필로소피라고도 하고 뭐 뷰포인트, 예,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뷰포인트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편미분이 바로 그 역할을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편미분이라는 것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편미분의 본격적인 정의를 볼까요? 그래서 편미분 어떤 점 A, B에서 P는 A, B에서 P에서 fx의 f의 편미분은 말 그대로 이제 x축으로 제한할 때, 그다음 y축으로 제한할 때 그때의 미분값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점이 있을 때 예, 이 x축으로 다가가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a 플러스 h b 예, 이것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f의 편미분의 a, b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게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리밋에 h가 0으로 갈 때, 즉 x축에서만 보는 거예요. x축에서만 보는 거예요. f의 a 플러스 h, b 빼기 f의 a, b를 그것의 차이를 x축에 평행한 이러한 직선에서만 관찰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b를 고정하고 그냥 새로운 f라고 fx에서 f의 x, b를 보면 이것을 그냥 x에 관한 함수로 볼 수가 있고요. 함수로 봐서 미분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것이 편미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편미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 마찬가지인데요. 예, 역시 똑같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거든요. y에 대한 편미분은 뭐죠? 예, 예, 여기서 y축으로 a, b에 y축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플러스 k 이렇게 하는 거고 k가 이제 0으로 가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y축에 평행한 요 수렴만 들여다보겠다. 예, 이게 이제 편미분을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y에 대한 편미분은 역시 k가 0으로 갈 때 f의 a에 b 플러스 k 빼기 f의 a에 b 해서 이것을 k로 나눠준다. 이게 존재하면 이 얘기가 f의 y의 a, b가 존재한다. 예, 그리고 이걸 편미분이라고 부릅니다. f sub y를 편미분이라고 불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artial f, partial y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것을 형식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a를 고정하고 y는 f의 a, z라고 할까요? z는 f 이꼴 f, y로 봐서 이것을 새로운 gy로 봐서 그죠? y에 관한 함수로서 y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게 바로 편미분이죠. 그래서 그 어렵지 않게 편미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아까 지금 요 정의를 쓰기보다는 그죠? 그 우리가 일변수에서 생각했던 많은 미분을 써먹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얘기가 훨씬 더 프랙티컬한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쉬운 예인데요. 예. 갑자기 패드가 맛이 가네요. 패드가 지금 잘 안 됩니다. 좀 잠그지 않았는데요. 예. 잠그지 않았는데 잠긴 걸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까요? 어떤 예를 볼까요? 뭐 간단한 거 볼게요. x, y는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2의 x 더하기 2의 y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점에서 어떤 점 뭐 x0 y0에서 f의 x0 y0 f 서브 y의 x0 y0는 뭘까요? 예, 어떻게 편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x 같은 경우는 y를 뭐라고요? y0로 고정을 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1 플러스 2의 x 더하기 2의 y0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죠. 이거는 x에 대한 함수잖아요. 이걸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하면 뭐예요? 이건 상수니까 그냥 2가 나오죠.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역시 똑같은 역할인데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x는 가만 내비두고 x는 상수라고 취급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2의 x0를 대입을 한 다음에 요것을 새로운 함수로 봐서 요것을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역시 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2, 저것도 2입니다. 이와 같이 편미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편미분 어렵지 않죠? 다른 변수를 상수 취급을 한 다음에 한다. 근데 이제 뭐 연쇄 법칙을 쓸 때도 많고요. 왜냐하면 다른 걸 이제 상수라고 고정을 하니까 이제 그 다른 변수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변수는 항상 상수 취급을 한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혹시나 뭐 거부감이 있으실까봐 변수가 그냥 많아지면 또 겁먹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사인에 1 플러스의 y분의 x 요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것의 편미분 요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fx, y라고 할까요? 이때 편도함수가 각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합성함수를 쳐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f 서브 x는 어떻게 돼야 돼? fx 서브 x는 여기 부분이 다 상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의 상수 곱하기 x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요. 안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두고 여기 이제 이번에 이 함수를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상수라고 그랬어요. 1 플러스 y분의 1. 그러니까 x만 없어지고 상수가 남는다. 그래서 1 플러스 y분의 1의 코사인의 1 플러스 y분의 x. 이게 이제 답이고요. 그 다음에 f 서브 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f 서브 y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x가 상수예요. 그래서 또 위에 거 똑같은데요. 코사인을 미분하고요. 사인의 미분은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인데 이제 안에 거를 자 1 플러스 y분의 x를 이제 y에 관해서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되겠죠. y에 관해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x는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물론 그 얘기는 뭐냐 x를 상수로 빼내도 된다 이 말이고 1 플러스 y분의 1은 1 플러스 y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는 거니까 1 플러스 y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코사인의 1 플러스 y분의 x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y의
제곱분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편미분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미분에 해당하는 것은 뭐라고요? 고개 편도함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도 주의해야 될 것은 f 더블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f의 x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 다음에 f의 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f의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f의 y를 또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다 통틀어서 고려해야 돼. 그건 f의 3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니까 f의 트리플 프라임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나올까요? 예, 2의 3승계의 편미분. 그러니까 fx, xx, xy, x 뭐 x, xy 그다음에 yxx, yx, yx 뭐 등등등. 그래서 8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8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f 트리플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1변수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변수에서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편미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생각이 될 텐데, 이제 이 세컨드 데리베티브 테스트, 말하자면은 볼록인지 오목인지 같은 게 이제 중요할 때, 예를 들어 더블 땡땡이 양수면, 그 다음 f 프라임이 0이었고, f 프라임이 어떤 점에서 0이고, f 땡땡이 양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극소죠? 이게 극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편미분들이 다 0이라는 거가 되고요. 요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f 땡땡이 양수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양수라는 얘기인가? 예, 이것도 한번 어떻게 적절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양수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부를 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언제라도 미분에서 미분의 가장 커다란 효용성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최대 최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변수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에 해당하는 최대와 치수를 찾는 정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개의 편도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그 13.3절에서는 이제 편도 함수의 편도 함수를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편도함수가 나오면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정리인데요. 자, 어떤 그 정의역, 이런 원판에서 정의된 영역이 있을 때 여기 어떤 이제 점이 있을 거고요. 예. 이 점에서 이 원판에서 어떤 다변수 함수가 잘 정의된다. 잘 정의되고, 그 다음에 f의 xx, f의 xy, f의 yx, f의 yy가 존재하고, and f의 xy, f의 yx가, 자, 요거는 뭐였어요? f의 xy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뭐를 한 거예요? 야,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말하고요. 요거는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예요. 그 순서가 달라져. 그죠? 그러니까 f의 x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과 f의 서브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를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속이라면 이것이 연속이라면 뒤에서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다르지 않다. f의 x에 y를 편미분한 것과 f의 y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같아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클라로 오일러 정리라고 그러거든요. 클레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클레로 클레로의 정리, 클레로의 정리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굉장히 그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정리의 결과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대부분의 함수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fxy와 fyx가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경우 우리가 다 연속 함수들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에서는 이제 많은 경우에는 fxy와 fyx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많은 예들을 들여다보시면 이거 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같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였고 이 다양한 현미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연습 문제들이 이제 뭐 책에 엄청 많습니다. 그것들 다 다뤄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조금 복잡해 보이는 편미분 함수들을 좀 미분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해보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걸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편미분에서 이렇게 천천히 시간 보내고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미분이 즉각 미분처럼 잘 돼야 된다는 정도로 그러니까 숙달이 돼야 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숙달된 솜씨로 편미분을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연습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